안녕하세요. 회계천사의 강동현입니다. 이번 차시는 재무구조 개선 전략의 이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재무구조를 이해하고요. 신용 등급 및 자금 조달의 평가 분석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구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단계로 4단계를 볼 것인데요. 첫 번째, 업종 분류를 이해하겠습니다. 세법의 상에서 국세청의 업종 코드는 업종별로 1,500개 이상의 사업자의 업종을 세부 업종 코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자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상에서 표준 산업 코드 분류는요, 대분류 22가지로 해서 분류하는데 3자리 코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 차이의 의미는 국세청의 업종 코드는 분류 기준상에서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인지 등등등에 구분하기 위한 업종 코드 분석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표준산업 코드의 분류는 그와는 약간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 과연 업종이 어떤 업종에서 성장과 발전해 나갈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표준 산업 코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9가지 분류 코드가 있는데요. 이 9가지 분류 코드에 우리 여러분의 사업자들이 해당이 된다면 중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식 서비스업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지식 서비스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중점 지원 분야,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라든지 물류라든지 특히 이러한 제한된 중점 지원 분야를 유통하는 그런 분야는 지식 서비스업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소매업이라 하더라도 지식 서비스업에 100%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의 요건이 표준산업 분류코드상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고 그 해당이 된다면 거기에서 바람직한 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은 컨설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식 부기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해하셔야 될 텐데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이게 보고식 형태로 대분류 계정 과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동자산, 유동부채, 자본금 이 3가지 항목 특히 이해를 잘 하시고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에 유동화하기 쉬운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계정으로 두고 있다는 거. 재무상태표를 항시 보실 때는요. 단기보다는 최소한 한 3기 정도를 비교하셔서 이 기업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구조라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단속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계속성 있게 보는 것이 일정의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을 보는데 유효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도요.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주요 항목 분류를 통해서 단기 순이익을 산출하는 보고식 형태로 기본적으로 작성하는데요. 이것도 기간별로 연속성 있게 최소한 한 3개 정도치를 비교해 놓고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재무제표를 이해하시면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들은요. 구분해 보시면 사업자가 복식장부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의 각 계정 과목들을 국세청이 정한 표준 재무제표에 입력하는 형태의 계정 과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법인이나 사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나 부속서류를요. 국세청에서는 다 전산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 분석을 통해서 특정 계정 과목의 이격도와 성싱도를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기업이 정규 영수증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특정 계정 과목의 비정상적인 증가를 보이면 그 부분을 집중적인 또 서면 분석이라든지
또는 세무조사의 정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추이를 보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가 급격히 증가했죠. 19년도의 경우에는 지급수수료가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급격한 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합당한 과세 자료나 적격 증명을 갖추시는 그런 것도 바로 재무구조 이해의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개정 과목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셔야 될 게 기업에 대한 재무 비율에 대한 이해입니다. 재무 비율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시려면 바로 기업이 과연 건전한 재무 상태로 있는지는 바로 이러한 비율 분석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이런 비율 분석이 해당 업종의 평균과 과연 얼마만큼 이격도를 보이느냐를 가지고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안정성에서는 주로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들을 가지고 과연 이 기업들이 안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보여줍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쪽에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활동성 부분은요. 특히 매출채권 회전기간하고요. 운전자금의 일회전기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매출채권이 일단은 발생한 시점부터 회수되는 시점까지의 회수기간입니다. 통상 이제 업종별로 틀리겠지만 업종별 평균에 비해서 이 회전기간이 길다 그러면 기업의 부실채권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자, 운전자금 일회전 기간이라는 건 바로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회전율들을 감안해서 기업의 순운전 자본이 일회전하는데, 즉 현금이 지출되면서 회수되는 데까지의 일회전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업이 유동성이 바로 악화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겠죠. 자, 수익성 부분은 기업이 경영성과, 즉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영성과가 얼마큼 이익을 내고 있는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기자본에 대한 순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성장성 부분은요, 기업이 전기 또는 전전기 대비로 얼마만큼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가 좀 더 건전해졌는지 비율에 대한 증가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용 등급에 대한 평가 분석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놔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4가지의 경영 지표, 그 경영 지표를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서 관리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주로 이제 신용 등급에 대해서는 4가지의 우리가 지표 중에서 주로 이제 안정성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당연히 가지급금 가수금이 좀 기업에 많이 쌓여 있다. 되게 바람직하지 않죠.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자산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고요. 가수금이라는 것은 장차 회사에 유입될 유동자산이나 운전자본이 빠져나갈 것을 예상하는 부실 부채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의 바로 가지급금 가수금들은 온전하게 좀 더 점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업 부실 지수라 해서 알트만 지코어 스코어를 신용평가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활동성 지표를 많이 이용을 해서 기업이 3단계로 나눕니다. 건전, 양호, 부실.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판단 기준이 뭐다? 기업의 재무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기업의 재무 비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기업이 이제 대출이나 자금 조달을 할 때는 역시 기업에 대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바로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파악하는데요. 대출이나 자금 조달 평가 분석 시 중요한 것은 역시 재무 구조에 대한 건전성도 중요하겠지만 원리금을 향후에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거기 때문에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지표를 상당히 관리해야 되겠죠. 별도로 추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표자, 과연 실제 대표자인지, 대표자의 신용 상태는 괜찮은지, 두 번째, 사업자가 금융권 연체나 사고 이력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한 전수라 했던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별도의 인증이나 특허를 갖고 있고 또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도 확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을 이해해 보고요. 기업이 신용 등급평가 및 자금 조달 시 어떤 중점적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